바랍니다. 성공! 자,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 오지원. 지난주에도 나오고 또 다방 매력, 굉장히 많은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설인아. 함성인 박슬기. 배우 도지아. 네, 오주 씨가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한 2회 때인가 7년 전에 첫 녹화 첫 번째 첫 녹화 때 나왔어요. 그때는 공교롭게도 이영자 씨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지호 씨가 나왔던 거예요. 같은 모습은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영상으로만 늘 같이 보다가 아니, 그 프로포즈를 우리가 참 많이 했어요. 나와달라고. 진짜 저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진짜 영자 누나 보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진짜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영상을 오늘 제안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 오늘 딱 준비했잖아. 이거 이번에 연극하신다면서요? 아, 네. 예. 사실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럼요. 네, 영자 누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라파르트망이라고 라파르트망. 예전에 20년 전에 개봉했던 라파르망 영화를 연극화해서 이제 영화 명대사 하나 보여주세요, 명대사. 그래, 한번. 극중 이름이 이제 제가 막 쓰고 여자 주인공 이름이 이제 리자인데 리자. 리자? 네, 여자가 떠나서 울부짖는 게 있는데 리자가 떠나요? 예, 리자가 갔어. 갔는데 리자! 리자! 뭐 이런 명대사네. 우리 딸은 어떻게 그렇게 해? 아니,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슬기 씨가 전 제일 부러워요. 맞아. 예. 아, 네. 그 어려운 결혼을 해냈네요. 제가 해냈습니다. 신랑 때문에 고민은 없어요? 아, 신랑 때문에 고민이 사실 요즘 스물스물 올라와요. 자기 전에 이제 좀 정갈하게 하고 자야 되잖아요. 예, 우리 또 뒷일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저희 신랑이 좀 정말 늦게까지 일하고 그냥 피곤해서. 피로가 많아서 좀 씻지 않고 잠이 든 적이 많아요. 안 씻고 자는구나. 네. 하지 않아요? 신혼인데 남편이 지쳐서 들어온다는 거. 집이 싫은 거잖아.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딴지를 걸어요? 미안해요. 도지현 씨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일 연속극에서 그래요. 직진남이잖아요. 예. 경력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벌써 10년, 아니에요? 10년 차래요. 10년? 리틀 장동건. 그쵸. 장동건 씨 아역. 네. 저 실제로 이제 동건 선배님과 같이 그 영화를 찍을 때 저는 조금 더 동건 선배님보다 조금 인도 아랍 이쪽 계열에 가까워. 아랍은 이쪽이 훨씬 나아요. 우리 설인아 씨는 지난주에 나온 두 번째 또, 예, 보시는 분이 연 2주째 지금 뵙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정말 제대로 몰입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대가족이 모여서 고민 좀 얘기해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막 우리가 조언도 해주고. 아, 오늘도 안녕하세요. 세 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는데 어떤 고민들인지 보여주시죠. 먹고 살기 힘드네. 지름신 할머니. 혼인신고 못하는 여자. 오, 야, 이거 심각한데요. 먹고 살기 힘드네.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는데 이분이 이 나이에 벌써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면 안 되거든요. 몇 살인데요? 안녕하세요.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든 15살. 이거 벌써 왜 그래? 저희 집에서는요.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모래땅 밥을 먹어. 정 밥 먹고 싶으면은 나가서 운동장 3바퀴 뛰고 저기 줄넘기 2,000개 하고 2,000개. 스쿼트 그 10세트 하고 10세트? 그전에 밥 없어. 엄마는 진짜로 제가 운동을 안 하면 밥을 아예 안 줘요. 운동을 안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려야 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떡하지? 엄마 나 발목이 삐끗한 것 같아. 나 지금 못 걷겠어. 그럼 쉬어야지. 얘는 갑자기 왜 발목을 삐끗해? 아이고 진짜. 갑자기 삐끗하게. 서울이 하나. 자기가 좀 있으면 삐끗할 것 같은데.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럼 저기 뭐야 오늘 운동 못 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아픈데. 알았어 하지 마.
대신 오늘 저녁밥은 없어. 결국 전 한쪽 발을 쩔뚝거리며 뛰어야 했고요. 운동 후 어렵게 그 밥 한 술 이렇게 뜰라치면은 엄마는 사람이 아니라 돼지야 돼지. 아, 너 언제 도대체 그렇게 살 뺄래? 온갖 막말을 다 퍼부으세요. 친딸 맞아요? 심지어 제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도 아이고 그렇게 앉아만 있으니까 살이 찌지. 공부하는데. 그리고 외울 시간에 차라리 네가 먹은 음식 칼로리를 외우고 그 칼로리를 태우란 말이야. 저요? 하지 말래요? 삼시세끼 편하게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운동선수인가? 제발 저희 엄마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냈어요. 살이 많이 쪄 있어서 그러는 건가? 그런 건가? 설이나 씨는 다이어트 때문에 좀 고민이 많긴 해요. 아무래도 네, 젊고 저는 여자니까. 이 사연이 제일 이렇게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15살 때 연습생을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부터 엄마한테 강요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의 마음을 뭔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아, 근데 전 너무 안타까운 게 15살이면 막 먹어서 키가 커야 될 나이잖아요. 그렇죠. 성장판이 아직 열려있단 말이에요. 정말 키가 저는 150이기 때문에 계속 먹어줘야지 키가 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줄넘기 2,000개하고 스쿼트 10개하고 10세트하고.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몸무게가 한 80kg나 90kg 좀 돼야 엄마가 이러는 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모셔보면 알 거 아니에요. 네. 예. 자, 누가 고민의 봐도 빼야 되는 주인공. 몸매인지. 네, 15살 소녀입니다. 나와주세요. 아니 뭐야? 아, 뚱뚱한 거 아니지 않아요? 그죠? 뚱뚱하지 않죠? 멋있다, 멋있다. 일로 와요. 신발 벗고. 신발 이제. 아, 귀엽다. 그러니까. 아 그리고 방청 오신 분들도 그냥 시원하게 뚱뚱하지 않죠? 그러면 네 해줘야지. 예 이렇게. 다시 해줄게요. 뚱뚱해요? 아 그래요. 날씬한 건 아니지만 되게 뚱뚱하진 않거든요. 아우, 우리 눈도 너무 귀여워요. 눈 닫은 거예요? 인형 같아요. 아, 귀여워. 아,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먹고 살기 힘든 중2 이효정입니다. 근데 조금 과장되게 이렇게 써낸 거죠. 실제로 진짜 움직이지 않고 운동 안 하면 밥을 안 준다는 거는? 근데 진짜 안 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저 등짝에 땀날 정도로 운동 안 하면 안 주세요. 아니, 왜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항상 여자는 50kg가 넘으면 안 된다. 엄마는 여자는 항상 예쁘고 말라야 된다. 제 3의 성이에요. 예. 제 3의 성인가 봐요. 예. 옷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색깔도 비슷하고. 근데 아까 사연에도 나왔는데 그럼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복 운동을 해요. 학교 갈 때도.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계속 뛴 다음에 늦어가지고 지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줄넘기 2, 3천 개 정도 더 시키고 권투 선수야? 스쿼트 15개씩 10세트랑 15개씩 복근 운동 30분 또 운동할 때 엄마랑 같이 가가지고 엄마가 저를 감시를 하세요. 아, 옆에서 보고 계세요? 같이 뛰고 이제 제가 엄마 속도에 못 맞추면은 막 윽박 지르고 그래. 근데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 치고 많이 안 빠지긴 했네요. 공복에 2시간 하고. 진짜로. 우리 언제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시키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초2 때부터? 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네, 밥 먹고 나서 줄넘기 2,000개씩 하고 또 뭐 산책 같은 것도 가고 했는데 이제 심해진 거는 중1 때부터인 것 같아요. 엄마가 좀 더 병적으로 이렇게 심해지셨어요. 공적으로. 그래도 운동 끝나고 나면 엄마가 그래도 한상 잘 차려주실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제 밥도 차려주시면 밥은 한 3숟가락쯤은 없을 정도고 조금만 줘. 네, 그리고 국이랑 햄 같은 거 있으면은 한 3조각 정도밖에 안 주세요. 야, 뭐야? 너무 부족하지. 지금 밥은 3숟가락 정도. 근데 숟가락 크기가 우리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 소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진을 아, 사진. 보내달라고 했어요. 너무 적다. 밥이 저게 첫 번째 사진이 아침인데 김은 3장이고 김세양. 네, 김 3장에다가 밥은 진짜 거의 반 공기도 안 되게 그러네, 줬어요. 밥 진짜 조금이다. 진짜 밑에 깔려 있어요, 밥이. 반 자르고.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네, 운동을 조금밖에 못했을 때 엄마가 그렇게 줬어요. 아, 탄수화물이나 이런 걸 아예 싫어하시는구나. 근데 오늘은 먹고는 나왔어요?
아니요, 오늘 운동 못해서 못 먹었어요. 운동 안 하면 진짜 밥을 안 줘? 네. 지금 한 끼도 안 먹어요. 대박이다. 지금 오후 시간인데 한 끼도 안 공복이에요? 네. 배고파요? 배고파요. 지금 녹화할 게 아니라 밥을 줘야 되는데 지금. 15살인데. 나는 뭐라도 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저 식단 봤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식단이에요. 맞아. 소식하고 과일도 있고 야채도 있고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해지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아요? 아,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네. 도가 지나치다는 게 문제인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운동을 해요. 근데 언제는 비 오고 천둥 치는데, 우비 입고 나가서 뛰었거든요. 아, 번개 맞아요. 12시에. 밤 12시. 밤 12시에 한국 끝나고 와가지고, 천둥 치는데 막 우비 입고 뛰었는데, 아, 그리고 또 제가 발가락이 골절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요? 친구랑 놀다가 제가 발가락이 골절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3주 정도 통깁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제 엄마가 저보고 딱 첫 마디 하시는 게 너 운동도 못하게 이게 왜 다쳤냐고 이게 뭐냐고 저한테 막 그럴 때는 서러웠겠다. 근데 네, 지금. 아까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운동 다녀와, 운동해가 아니라 엄마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엄마가 트레이너다 보니까 직업이 엄마가 트레이너야? 엄마가 식스팩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엄마. 엄마가 스스로. 이제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 어머님을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번만 일어나 주실래요? 트레이너시니까 한 번만 돌아봐. 살짝 한 번만 돌아봐. 턴어라운드. 배가 없어. 배가 없으세요. 아우 지금 사실 그냥 바지 입고 티 입었으면 살짝 식스팩을 살짝 요거만 보여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 아 진짜 여기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너무- 만져보셔도 돼요. 예? 만져보셔도 돼요. 그럼 소리나 씨가 한번 만져봐봐요. 예, 한번. 예. 그러게. 식스팩이 있어. 진짜? 원래 11자 복구는 아니에요, 여자는? 또 생기더라고요. 또 소리가 나왔으면 들렸어. 아니 근데 어머님 그렇게 운동하시는 거는 워낙 좋아하고 잘하고 또 직업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만 딸이 운동을 안 하면 정말 밥을 안 줘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네. 아,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운동선수도 아닌데. 딸이 중학교 들어서 이제 갑자기 10kg 이상이 쪘는데 이제 인바디 측정 같은 걸 해보면 지방 과다로 나오기도 하고 체지방 거다. 네, 체지방 과다가 나오기도 하고 키로 안 가고 이제 옆으로만 자꾸 찌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운동량이 좀 과하잖아요, 지금 막 보니까. 근데 아이가 원래 평소에 움직이질 않아요. 맨날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고 앉아 있고 그리고 막상 이제 혼자 운동을 내보내면 설렁설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같이 운동을 해주는 편이긴 해요. 네. 근데 저도 거의 이제 헬스를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일정하게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만 해도 그것도 많다, 2시간. 아, 예. 한 시간 정도면. 말이 돼, 두세 시간. 아, 저 이제 큰 점심 쓰듯이 해서 그래, 한 30분 정도. 근데 두세 시간. 아니 이제 너무 과하게 하시니까 2-3시간이면 그거 충분하죠? 아니에요. 아이고, 근데 학교 가고 공부하고 그런 두세 시간이 시간씩 어디 그렇게 있어요. 제가 매일 시키는 건 아니에요. 매일 시키는 건 아니고 과하게 먹었을 때나 과식했을 때 아니 안 주신다면 무슨 과식을 해요? 가끔 이제 저 몰래 이제 아빠랑 둘이 먹고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직장에 있을 때. 그래, 그게 뭐가 있었잖아. 아빠가 있네, 아빠가.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냥 가슴 식스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50kg가 안 넘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50kg가 딱 만들어, 뭐 이건 아니고 옷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은 편이에요. 옷? 1년도 안 된 옷을 못 입는다는 건 자기가 살이 못 쪄서 이게 맞질 않으니까 못 입는 건데 그걸 빼서 입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입고 자꾸 옷만 사달라고 하고 언제 한 번은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데 아빠 바지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아빠 바지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고무줄 바지에다가 이렇게 펑퍼짐한 바지를 입고 나가는데 아빠 바지? 너무 그게 보기 싫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 패션으로 입은 건 아닐까요? 본인은 그게 유행이라고 있는데 아, 요즘 아빠 제가 바지가 봤을- 유행인가요? 건강하게 입는 게. 아빠 바지 왜 입었어요? 저는 항상 이제 말랐을 때만 옷을 사주시니까 저는 스키니 같은 거밖에 없어요, 옷이. 근데 이제 친구 만날 때는 편하게 입고 가고 싶으니까 좀 통이 넓은 바지를 찾고 있었는데 미안한데 그럼 이거 오늘도 아빠 바지예요? 아빠 바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아빠가 사주신 아빠가 사주신 턱 넓은 바지예요. 되게 좋아한다. 진짜 귀엽다, 쟤. 근데 저렇게 운동하고 엄마가 저렇게 식단도 짜주고 하는데 다이어트 성공한 적도 있었어요? 그 중1 때 엄마가 살을 안 빼면은 교복을 안 사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10kg 정도 가량을 뺐거든요. 그래서 교복을 샀는데 이제는 꽉 껴요. 그 교복이 이제 꽉 껴. 다시 쪄갖고. 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교복을 사달라 했더니 그걸 빼가지고 살을 입어라. 빼지. 그럼 그래가지고 교복이 지금 타이트한 상태로 계속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체육복을 입어요. 체육복을 입어요. 옷에 몸을 맞출 수가 없지. 아니, 근데 나 좀 이해가 안 간다. 왜냐면 계속 운동을 하는데 왜 다이어트를 성공을 못해요? 아니, 분명 뭐 먹는 게 있지 않으면 사실 매일 저렇게 그렇잖아요. 이런 류의 사연이 뭐 한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어, 나중에 보면. 급식! 학교 급식! 맞아요. 학교에 매점도 있지 않아요? 학교 매점 오는데 이제 급식을 제가 되게 막 한장하고 먹어요. 많이 해달라고 한장한데. 고기 국그릇에다 고기 받아줘 먹고 막 얼마나 먹고 싶으면. 밥도 많이 먹고. 진짜 그때는 또 막 그냥 고봉밥 이렇게. 정신 놓고 그냥 먹어요. 이제 친구 집 가서 야, 밥 좀 줘. 이렇게. 요리해서 먹고 내려. 표정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게 예전엔 똑같았어요. 죄송한데 어머니 이 가고 계신데요? 이 가시는 것 같은데. 저 어머니. 아니, 하지 마. 뭐 금지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온통 그 생각만 하거든요. 못 먹게 하면 급식 시간이 몇 시지? 친구네 집 가서 뭐 먹어야지. 음식 생각만 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저 학교 급식표를 외우고 다녀요. 아, 그래? 그럼 지난 월요일에 뭐 나왔어요? 이번 주 월요일. 안동찜닭 나왔어요. 안동수다. 좀 한번 토요일날 코다리 튀김 나왔고. 보다라 튀김. 아, 맛있어. 그다음에 수요일날 그 불고기 종류 나왔고. 밥에 비벼 먹으면 그다음에 예술이야. 목요일날은 피자 떡볶이. 피자 떡볶이. 살이지, 피자 떡볶이. 그다음에 금요일날은 베트남 쌀국수랑. 된장 쌀국수. 그게 급식으로 나와요? 떡볶이. 근데 잠깐만 난 이 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어. 야, 뭐 이렇게 잘 나와, 급식이. 다시 다니고 왔다. 대박이다. 어머니 살 빼려면 학교를 안 보내야겠는데. 엄마 표정이 너무. 그래야 될 것 같아. 밖에서 먹는 건 어머님이 감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감시를 할 수가 없는데 다 티가 나요, 쟤는. 어떻게? 먹고 오면 입가에 뭐 이렇게 양념을 묻혀 온다던가. 네, 아니면 생전 그렇게 양치질을 하라고 해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양치질을 한다던가. 이러면 전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고 이제 또 따지고 운동시키고 밥 안 주고. 그러니까요. 그게 소용이 없다니까요. 역효과야. 엄마가 정말 저러니까 그 보상 심리 때문에 바깥에서 더 많이 먹게 먹게 되는 되고 거지.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을 때는 이제 엄마는 대식가예요, 완전. 피자, 치킨, 맥주 이거를 한 번에 차려놓고 펼쳐놓고 먹거든요. 우와. 또 우와. 짜장라면이나 비빔면 같은 거는 3개 이상 끓이세요. 3개 이상 끓이세요. 네. 운동을 근데 그거를 이제 엄마가 펼쳐놓으니까 저는 이제 너 운동하고 오면은 먹어. 내가 남겨둘게라고 하세요. 운동하고 와요. 그러면 닭다리 1개 주고 끝나요. 약 올리는 건 알아요. 고문이에요, 그거는요. 야, 근데 어머니 진짜 운동을 많이 하시네. 그게 다 이게 소화가 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먹는 거는 안 가리고 다 먹는 아, 편이고. 어떻게 이렇게 몸매를 유지해요? 근데 저는 먹는 만큼 운동하자는 주의예요. 지금 우리 딸이 힘들게 엄마가 약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다 야 엄마가 대단하다. 엄마가 대단하네. 드시고도 저 몸매를 유지하는 게 특징이 있어. 하루에 얼마씩 운동하세요? 아침에 무조건 공복 운동은 2시간씩 하고요. 일어나자마자. 네. 그리고 회식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도 2시, 3시쯤에 회식이 끝나고 집에 와도 운동을 해? 무조건 운동을 하고 자는 습관이 우와. 있어서 그리고 또 제가 체대를 나오다 보니까 그때를 나오셨어요. 네, 완전히 습관이 된 몸에 딱 몸이었고 체육이네, 체육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제가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저런. 형제가 어떻게 돼요? 저 오빠 있어요. 오빠는 살이 남자니까 괜찮아요? 운동 안 시켜요, 엄마는? 오빠는 직업 군인이어가지고 또 따로 살아요. 아, 직업 군인이에요. 아빠는 슬림하시고 그래서 아빠 또 슬림해. 네. 미편은 없네. 아빠가 미편. 고민의 주인공한테만 마이크, 강요하는 마이크. 거예요? 제 친구들한테 뭐라 해요? 제 친구들한테 막 앉아서 놀고 있으면은 앉아서 놀지 말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서 놀라 그러고. 친구들한테?
네, 같이 이제 막 똑같은 것들끼리 어울려 다닌다고 막 그런 거. 저기 똑같은 것들 나온 것 같은데. 똑같은 것들이다. 네, 안녕하세요. 똑같은 애들 손 들어봐요. 싫어? 안녕하세요. 저는 귀엽다.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똑같다는 말을 좀 많이 듣기는 했는데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뒤돌아보면은 진짜 완전 똑같다고. 뒷모습이. 네. 옆에 있는 친구는 어때요? 똑같은 것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유정의 고민이 이해가 돼요? 유정이가 맨날 들으니까 기분이 좀 나쁜가 봐요. 그래서 학교 와서 얘기 많이 하고 그래. 그래서 돈을 받으면 편의점에다가 다 써요. 그런다니까. 제보가 그래서 하나씩. 저번에는 밥 한 번 먹으려고 10,000원어치를 쓴 적도 있고. 편의점에서? 네. 어머니 놀랐어 지금. 처음 들으신. 편의점에서 만 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아니 왜 걔한테 그래요? 가끔 편의점에서 산 거를 저희 집에 와가지고 몰래 먹어요. 이해가 돼. 그리고 저희 엄마가 밥을 해주세요. 어. 그럼 그것도 같이 먹어요. 도대체 얼마나 먹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먹고 친구네 집에서 급식 먹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이제 제대로 한번 많이 먹을 때는 어느 정도? 같이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는데 떡볶이 한 봉지랑 오뎅이랑 치즈랑 그리고 맛이 없어서 라면 스프도 넣고 라면 스프를 넣고. 라면은 안 넣었어요? 라면도 넣었어요. 진짜 많이 먹는구나 얘네. 어머님,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역기능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 앞으로는 조금 더 운동을 더 열심히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냥 딸을 믿어주고 그러면 안 되나? 아, 이게 믿는 독에 발등시킨 것 같아요, 지금. 야,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먹는 건데. 아니,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먹을 것 같아요. 친구도 얘기해봐요. 만약에 내가 유정이라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뭔가 더 먹을 것 같아요. 더 먹을 것 같아. 맞아. 친구는 집에서 엄마가 살 빼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살을 같이 빼자고 하긴 하는데 엄마가 귀찮다고 안 나가신다고. 엄마. 엄마가 살이 좀 쪄 있나요? 네, 저랑 비슷해요. 옆에 계신 분이 막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누구시지? 옆에 있는 유정이 친구 최서연 엄마입니다. 그 따님하고 같이 유정이랑 같이 막 놀고 있을 때 아이고 똑같은 것들이 저거 그런 얘기 들으면 조금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솔직히 똑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똑같아요. 제가 봐도 똑같은데 그렇다고 아주 뚱뚱하거나 그렇진 보기가 않죠. 싫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솔직히 튼실합니다. 예. 아니 근데 유정이가 집에 놀러 갔을 때 많이 이렇게 뭐 먹는다고 하던데 그거 보셨어요? 오면 밥은 먹었는지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의 안 먹고 왔다고 해요. 그럼 제가 챙겨주는 편이고 또 이상하게 고기 먹는 날 자주 오기는 해요. 이상하게, 그죠? 이상하게. 유정이가 고기 먹는 날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유정이 참 잘 먹어요. 좀, 예. 교수님. 네,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유정이가 하소연을 할 때도 있어요. 뭐라고요? 같이 어디를 나가거나 하면 남들 보기에 창피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뚱뚱해서 엄마가 창피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아, 밖에 나가서. 네. 딸이 약간의 상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엄마가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 헬스장에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저한테 계속 신신당부했던 게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시고 이제 엄마랑 놀러 갈 때 엄마랑 팔짱 끼고 가고 있었는데 엄마 회원분이랑 마주쳤어요. 저보고 너 저기 잠깐 가 있어라고 했어요. 뭐 심각한 얘기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엄마가 아니 그냥 너 창피해가지고 얘기하고 왔다고 엄마랑 다니고 싶으면 살 빼라고 창피하다고. 어머니 진짜 창피한 건 아니죠? 아니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트레이너다 보니까 그 남들 이렇게 몸매를 관리해주는 직업인데 자기 좀 딸도 관리를 못하는데 네. 뭐 이런 거. 저 혼자만 관리하고 저 혼자만 신경 쓰고 왜 딸은 저렇게 신경을 안 쓰나라는 그런 시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가다가도 이렇게 팔짱을 좀
살짝 손을 놓은 적도 있고 딸한테 미안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이제 조금 안타깝죠. 그런 부분은. 근데 너무 어머님 위주의 생각이에요. 맞아요. 예, 딸이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딸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어머님은 어머님 체면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늘 학생들한테 한자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하고 뭐 그 제자들하고 같이 어디 전시회를 가서 뭐 하는데 한자로 된 서예를 쭉 보는데 애들이 그걸 다 읽는 거예요. 아버지 제자. 저는 아버지 아들은 못 읽고. 그러니까 그쪽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아들은 저렇게 한자를 못 읽어요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창피해 하셨으면 저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됐을 텐데 동엽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한자 대신 다른 걸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엽이는 다른 걸 되게 잘합니다. 아버지 멋있다. 전혀 뭐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는 뭐 창피하지 않고 왜냐면 애들 데리고 훨씬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어쨌든 그때 아버지의 그 말씀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되게 고마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정이는요, 엄마가 다이어트로 스트레스 주시는 거 외에는 다른 거는 전혀 완전 완벽한 엄마예요? 다른 거는 아예 무관심하세요. 아예 무관심하세요. 그래서 그냥 다이어트랑 운동 빼고는 아예 다 무관심하시고 그냥 공부도 아예 무관심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성적을 받든 뭐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제가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45점이었는데 그때 100점까지 올렸었거든요. 칭찬해 줬을 거 아니야, 뭐.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100점까지 올렸는데 엄마 그냥 잘했다 이러고 진심 어린 칭찬이 없었구나. 오르면 오른 거지. 당연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피자를 먹었군요. 오히려 살 예를 들어서 몇 킬로 빠지면은 그걸 더 좋아하세요? 네, 엄마는 막 시험 성적 1점 오르는 것보다 1kg 더 빠지는 걸 더 좋아하시고. 다이어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공부보다? 공부를 조금 덜 못하고 그랬어도 저는 운동을 조금 더 시켰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뭐 공부 쪽보다는 조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어머님이 유정이한테 하시는 게 유정이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어지는 길일 수 있다는 걸 생각 못 해보셨어요? 그전에는 사실 자기도 이제 살을 좀 빼야 되겠다고 엄마 내가 하기 싫어도 엄마가 좀 억지로 나가서 좀 이끌어줘 라고도 얘기했던 적도 있고 제가 의도치 않게 조금 더 이렇게 과하게 시켰던 것도 있는데 네. 갑자기 저렇게 싫다고 해서 아니 그럴 나이에요. 예. 중학교 2학년이 되잖아요. 뭔가 다 노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른들이 말하는 걸. 근데 엄마의 관점만 너무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부모님들보다 좀 그쪽으로 제가 치우쳐 있는 경우는 제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나중에 컸을 때 좀 자신감 있게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나름 꾸몄을 때 예쁘고 해야 사회생활 할 때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어머님, 근데 자신감이라는 거는 행복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남들이 볼 때는 쟤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도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몸매만 남들이 좋아. 볼 때는 뭐 자신감이 없겠다 싶은데 너무 당당하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래요.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몸매 하나만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자신감이 없고 그렇진 않아요. 어머니 그거 잘못된 생각이세요. 저도 결혼했는걸요. 아니에요. 근데 날씬하잖아요, 슬기 씨는. 네. 어머니는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드셔도 살이 안 찌잖아요. 쪄요. 저도 먹는 데 엄청 찌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하셔서 몸매를 관리를 그러니까 그만큼 하시잖아요. 노력을 하는 건데 아이도 그렇게 따라줬으면 자, 좋겠고. 그러니까 왜 엄마처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머님 만약에 예전에 부모님이 뭐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근데 딸이 그렇게 하면 너 왜 안 읽니? 너 왜 공부 안 하니? 엄마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그거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엄마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난 이해를 못해. 너 밥 안 줘. 수학 문제 몇 점 이상이면 밥 안 줘. 똑같은 거예요, 어머님. 그 학원생들이 이렇게 보면 스스로가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빠지지 않아요? 억지로 그렇죠, 시키면 안 아무래도. 되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 후자의 방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때는 엄마의 추억, 집에 가면 좀 안정감, 편안함, 그렇지. 자유로움 이런 걸 느껴야 되는 나이인데 이 선생님보다 더 어려운 엄마가 계시니까 이 친구한테 정서적으로 어떤 그리움이나 추억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운동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강제적으로 할당량이 채워져야 되고 또 그거를 못했을 시에는 밥도 안 주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내가 이걸 채워서 꼭 밥을 먹겠다라기보다 그냥 그치. 한 척. 뒤에서 몰래.
나 힘든 척하고 들어가서 쉬어야지. 그런 게 유정의 나쁜 습관으로 자리가 잡을까 그럴 수 봐. 있어요. 딴 데서 또 이렇게. 제가 살찌는 그 생각이 바뀌게 되거든. 원인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갈증 나면 우리가 물 많이 먹잖아요. 음료수니 뭐니. 저도 그래. 우리 어머니가 장사하니까 제때 삼시세끼를 못 차려준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일 다 끝나고 와서 그때 한 끼 먹는 거예요. 폭식을 그러니까는 하는구나, 폭식을. 이때 아니면 못 먹는다는 몰아먹는 게 있어요. 맞아요. 뭔지 알아. 몰아먹는 게 있어요. 정말. 이 친구도 오직 온통 그 생각만 하고 먹을 때 왕창 먹는.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살찌는 것 같거든요. 정말로? 왕창 먹었어, 덜 한 먹고 번에. 덜 먹고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덜 먹으면서 학교에서도 많이 안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그게 운동 혼자 알아서 하고? 시험 기간에는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평소에 이제 엄마가 하자고 하면은 가긴 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한테 바라는 점 얘기해봐요. 일단 엄마는 너무 외모지상주의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무조건 이쁘고 말라야 된다. 여자는 공부 잘해봤자 다 소용없다. 그런 말 했구나. 네, 무조건 여자는 마르고 예뻐야 성공을 한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조금 생각이 조금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공부 같은 것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야, 이런 고민이 처음이다. 애. 그러게. 엄마가 공부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 근데 어릴 때는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밥 먹고 약간 산책 그런 걸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즐거웠으니까. 네, 그게 되게 좋았는데 이제는 이제 싫어졌어, 그지? 엄마가 막 쪄요 혼자. 안 따라오면은 막 버럭버럭 하시고 막 진짜 막 속 끌고 다니듯이 막 하니까. 아니 근데 딸도 이제 커서 느끼는 거죠. 엄마는 왜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을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 나이가 된 그렇죠. 거예요. 어머님 지금 거기에 갈증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 갈증 먼저 이렇게 해소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조 씨, 네. 고민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연기자니까 딸이 연기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 합의점만 잘 찾으면 충분히 이거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쉬운 고민 같아요. 네. 충분히 이 나이대에는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떡볶이집 가서 이렇게 사 먹는 소소한 추억이라던가 빨리 집에 가서 엄마 밥 먹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게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행복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고민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친구랑의 추억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덕분에 생긴 거 아니에요? 저도 약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커가고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될 거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유정이가 엄마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 이랬어. 나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이런 추억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우리 주인공 고민에 공감이 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딸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유정아, 엄마가 너가 창피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야. 정말 아니고 안타까워서 조금 더 너한테 조금 집요하게 운동을 강요했던 것 같긴 해. 근데 운동은 해야 돼. 근데 먹는 거는 엄마가 어떻게든 뭐 조금 지금보다는 더 줘보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엄마가 조금 세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너가 좀 오해하게끔 했던 거는 엄마가 조금 고쳐보도록 노력할게. 공부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엄마 칭찬 못다한 칭찬 해줘요. 칭찬 좀 해줘, 마음껏. 45점에서 100점 맞은 거. 항상 공부는 평균 95점 이상은 돼요. 아우, 잘하네. 너무 잘하는구나. 아유, 잘하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정손하네 무심하시구나. 또. 그러니까 감흥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해줄게. 잘할 수 있어. 아이고 운다 애기. 얼마나 이런 게 보고 몇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끝자리 3, 100표 넘어간다. 오, 넘어네. 와, 123표. 103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계세요. 안녕하세요. 갓 100일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20대 주부입니다. 제겐 어릴 때부터 엄마처럼 키우신 외할머니가 계세요. 외할머니. 산후조리 겸 친정을 찾은 기쁨도 잠시 오히려 전 더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또 나가세요? 그래.
밥은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라. 아니 주시잖아. 외할머니는? 어디 가시는데요? 나 바빠 나갔다 올게. 저희 할머니가 매일 가시는 곳은 바로 행사장인데요. 어르신들 모아놓고 흥을 돋우면서 물건 파는 곳이에요. 아, 있어요. 행사장에 다녀오면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뭐 이거 사은품. 글쎄 휴지랑 세제를 1,000원에 주는 거 있지? 휴지, 세제, 치약, 냄비, 화장품 등 잔뜩 사오시는데 문제는요. 이건 뭐예요? 이건 음이온 나오는 전자파 옥매트인데 70만 원짜리야. 이건 진드기 없애지는 청소기인데 70만 원짜리야. 이건 녹용인데 110만 원짜리야. 할머니는 최근 2달간 400만 원을 써요. 400만 원. 할머니. 어찌나 물건을 자주 사는지. 돈은 어디서 나? 깨덕 할머니 저 1팀장이에요. 오늘 물건 죽이는 거 들어왔는데 오실 거죠? 행사장에서 할머니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이 와요. 웬일이야? 이러면 저희 할머니 전 재산 거덜나게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의 주공 나와주세요. 할머니가 정확히 어떤 행사장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장이라는 게 네. 이게 어르신들 불러놓고 예. 생활용품부터 예. 그런 등등 건강식품 예. 이런 거를 이제 파는데 이제 아들뻘 되시는 분들이 막 어머님 아버님 막 이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재롱 떨면서 노래도 부르고 네. 이제 이러면서 물건을 파는 곳이라서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제 취업 나가고 결혼하고 이제 산후조리 때문에 이제 할머니랑 같이 다시 살게 됐는데 안 다니시는 줄 알았는데 계속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보니까 계속 꾸준히 다니셨던 네네네. 거구나.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으시다고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벌써 그게 10년이 넘어. 아, 그러면 최근에 400만 원이면 10년에 얼마를 다 갖다 바치신 거예요? 와. 그러게. 집 한 채 사셨겠는데, 진짜? 아니 뭐 어떤 물건을 사세요? 매트도 있고 건강식품도 있고 뭐 그릇이나 냄비 이런 거. 그릇 냄비 다양하다. 근데 또 물건 사면은 뭐 참외 한 박스 같은 거를 뭐 그렇죠. 몇천 원에 주는. 그렇지, 미끼 물건이 있어요. 네, 뭐 사은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챙겨주니까 그런 거에 되게 혜택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한꺼번에 안 받고 연금 형태로 이렇게 받았는데 매달 받는 돈의 거의 80% 정도를 여기에 다 날리셨어요. 진짜? 아, 아버지도요? 제가 너무 놀란 게 행사장? 예. 이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사실 다 이해가 되는 게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굉장히 적적하고 맞아. 자식들도 다 바쁘고 막 그런 상황인데 거기 가면요 가서 안마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거예요. 거기 가서 계속 하루 종일 놀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이거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벌써 뭐가 이상하게 몇 달 동안 그렇게 몇백만 원씩.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쭤보면은 그냥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돈이 없겠냐라고 하시고 정확히는 말씀 안 해주시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좀 말리고 그러셨어야지 왜 안 말리셨어요? 저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진짜 한두 번 말린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럴수록 더 막 싸우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쳐서 그냥 다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한편으로 보면은 할머니는 그게 낙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그죠? 한번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손주가 많이. 아, 그게 뭐 고민이라고 그냥 생각해요. 지돌이 뭐 대줄 것도 아니고. 맞네요, 그러면 정확히 그 행사장이 뭐 하는 곳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광고로 다 하죠. 이제 예. 전단지 뿌리면서 사람들 모이면은 사은품들 선물들 주고 물건을 이제 팔기 시작하죠. 예. 강의들 들어보고 나한테 맞고 이제 딸들한테 또 맞고 하면은 이제 사게 되더라고요.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막 재밌고 즐거워서? 그냥 뭐 심심도 하고 실장이고 팀장이고 노래 한마디씩 하고 뭐 한복도 입고 가발 쓰고서는 이제 쇼들 해요. 쇼도 해요? 이것저것 이제 보러 다니죠. 뭐. 어머니 막 춤도 같이 막 추시고 막 이러세요? 춤 안 춰요. 말을 들어보면 너무 자주 이렇게 가셔서 사오시는 것 같은데 뭐 10번 정도 가시면 몇 번 정도? 아 그냥 올 때도 많죠. 어머님은 다른 어머니에 비해서 좀 자주 사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덜 사는 편이세요? 중간이요.
거기서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딴 데 가서 정품을 사도 되는데 왜 거기서 사게 되세요? 거기서는 직접 가서 보고 강의를 들으니까 사게 되고 네. 가서 산다 하면 어디 나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계속 즐기기만 하고 끝까지 물건을 안 사죠? 그럼 굉장히 눈치를 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굉장히 눈치를 주잖아요, 그쵸? 안 살 수가 없어. 안 사면은 왜 여기서 즐기기만 하고 사은품만 받아가고 굉장히 눈치 보여요. 이게. 아니 그래도 더 사게 돼요, 어머니? 그래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안 사는 사람. 아니 그분이 현명한 거 아니에요? 안 사는 분이? 안 사고 또 선물만 받아가는 것도 얌체지. 약간 그 사람들 편이에요, 어머니? 그 사람 편이 아니지만 지금 말하는 게 그 사람들 편이에요. 그 사람들도 장사인데 그냥 갔다가 그냥 선물만 따먹으면 어떡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직함이 어떻게 되세요? 10년이면 진짜 몇 천만 원 쓰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어디서 나셨어요, 돈이요? 뭐 우리 손녀 말 맞들으시면 이 나이대로 뭐 돈이 없어요? 좋겠네요. 아니 그냥 옛날에 저 문구류 만드는 데에 그런 데 모아놓은 다니고 뭐 봄회사도 다니고 이제 그랬죠. 원이 열심히 모아놓은 돈을 이제 거기다 쓰시는 거구나. 집 팔아가지고도 먹고. 집 팔아요? 집을 팔아서 물건을 사요? 재개발된다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옮기고.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할머니가? 말은 항상 이제 그렇게 하시긴 하는데 큰 물건을 사실 때는 이제 할부로 결제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할부. 그러면은 이제 달마다 이제 생활비 좀 부족하시다고 뭐 넉넉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어머니 손녀 얘기가 달라요. 어머니 얘기랑 생활비 부족하다고 얘기하셨다면서요. 부족하게 왜 부족해요? 내가 알아서 다 쓰지. 부족하다고 그랬다면서요, 손녀. 부족하지 뭐가 부족해. 뭐야, 약 올리는 거야, 뭐야? 아니 근데 지금 할머니랑 손녀는 뭐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도 살짝 얘기하는데 옆에 계신 분들은 맞아요. 웃음기가 없이 그냥 한숨만 푹 쉬고. 일단 좀 만나볼게요. 가족분들이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할머니 막내딸이요. 따님이시구나. 조카의 고민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가끔씩 이제 엄마 집 가보면 화장지가 쌓여 있거나 없었던 물 무슨 서랍장 같은 게 이제 서랍장. 있고 진짜 심각하다 이거.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음이온 물 제조기라는 게 있었어요. 예, 물 제조기. 포들 꽂으면 불이 나오면서 물이 뭐 만들어졌었던 것 같은데 그건 뭐 진짜 좋은 물이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비쌌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최근까지는 녹용 아까 얘기했던 네. 거, 예, 녹용을 구매해서 또 큰언니를 줬더라고요. 막내딸은 얘기 안 하고서 큰딸한테 줬거든요. 네. 그러더니 나중에 추석에 삐졌구나. 같이 모여가지고서는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이제 막내딸한테 이제 들통 나가지고 어머니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오늘? 나 항상 즐거워요. 아니 그러니까 막내딸은 이런 거 받아본 게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서운했어요. 그래서 인상이 안 좋으신 네, 거구나. 서운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비싼 그 녹용도 언니 줬다고 하고 예, 자잘한 거, 뭐, 휴지 뭐 이런 거. 화장지, 예, 먼지 많이 나는 화장지. 멀지 많이 나지. 그 화장지가 재질이 또 안 좋아요. 예. 옆에 분은 누구세요? 옆에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주인공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내의 고민이 이해가 되세요?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도 결혼하고 나서 되게 놀랐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할머니께서 되게 많이 검소하시거든요. 반면에 이제 보면은 행사장 가시면 또 이제 수십만 원씩, 뭐 많게는 수백만 원씩 쓰시다 보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샀던 게 돈 1,000만 원 정도는 네,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한 큐에? 리포터 생활을 오래 한 걸로 아는데 한 큐로 하는 아니 너무 놀라서. 제일 심각한 거. 그중에? 물건이 계속 쌓여 있다 보니까 집에 밤에 물 마시러 나가더라도 깜깜하고 안 보이니까 물건이 부딪히면 발가락이 멍들기도 하고. 어느 정도 많은데 그 정도로? 진짜 방 지나갈 때 이렇게 약간 좀 비스듬히 지나가요. 비스듬히 지나가요. 제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청소업체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림살이 많은 집 처음 봤다고. 그래서 청소 제대로 못 해주겠다고 막. 이게 저희 사진을 준비했대요. 와. 할머니 방이에요. 모기 퇴치기. 나 처음 보는 물건이다 저런 거. 우와. 와. 누에. 야, 이거 사진이 몇 장이 나오는 거야? 야.
근데 곳곳에 되게 많이 있나 봐요. 할머니 냄비는 많은데 왜 계속 보이죠? 사진에? 하도 사도 필요한 게 아니. 생겨요, 자꾸. 되게 많이 쌓아두셨어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언제 쓰실 거예요, 그거를? 찜기인데 우리 저 부산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도 와가지고 녹용을 한 200만 원씩 샀어요. 샀는데 이제 선물 같은 거, 사은품 같은 거 동생 그냥 뭐고치 나를 다 달라 해가지고 되게 많은 거예요, 더. 이 손주 말로는 꼬셔서 샀다는데요? 수시기는 못 꼬셔요. 어머님, 녹용 같은 거는요. 전문가한테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걸 그래요. 검증 받은 데서 이렇게 해야죠. 먹는 거 위험해. 그렇게 아무 데서나 그렇게 사면 그럼. 큰일 납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 그 얘기 좀 해봐요. 막내딸이 얘기한 거 그 제일 비싸게 산 거 음이온 만들어내는 그거. 그거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왜 없어졌어요? 몰라. 그거 얼마나 썼어요, 엄마? 그거 얼마나 썼어요, 엄마? 기간은. 처음에 좋다고 했을 때 몇 번 해먹고서는 그냥 안 해먹었어요. 그게 얼마 줬어요, 엄마? 나 기억 못해요. 기억하고 싶지 않겠죠? 오래돼가지고. 모기 퇴치기 써갖고 여름에 모기 없었어요? 안 써먹었어요. 어머니! 아니, 그거 왜 안 써요? 어머니, 목이 많은데 목이. 모기 퇴치가 되는 줄 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써먹었지. 예, 예. 모기가 없어서요? 야 그럼 저거 주실 수 있어요? 안 붙줘요? 어머니! 가져왔으면 주는데 뭐 우리 집까지 쫓아가겠어요? 내가요? 예. 쫓아가죠. 갑시다. 차라리 뭐 집에 있던 거를 좀 낡은 거를 버리고 새 걸로 갖다가 쓰고 이러면은 계속 소비가 되는 거니까 그쵸? 상관이 없는데 그냥 저거는 저거대로 쌓아놓고 막 이러니까. 쓰던 건 쓰시고. 그러니까 할머니도 저거를 버리는 순간 다시 거기 가서 뭘 사올 명분이 없잖아요. 어차피 버릴 거라면은 그 할머니는 버리는 걸 용납을 못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나중에 진짜 심하게 아버지랑 좀 싸우고 그래서 그런지 아버님 재혼자리 많이 알아봤어요. 은근슬쩍 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진짜 그랬잖아. 그때가 아빠가 한참 물건 갈 때였지. 그치? 거기 밝게 끊게 하신다고. 제가 할머님이 매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지금 다른 데 계세요. 같이 안 사셔가지고. 그쵸. 예, 저희 아버지도 혼자 계시면서 좀 적적하니까. 거기 가면 재밌으니까. 어머니, 거기 안 가시면 어때요? 안 가면 막 아니 농사도 짓는 거 있거든요. 아, 일도 하시는군요. 그 밭에도 가고 이제 뭐 그럴 때는 안 가요. 예. 뭐 아니, 맨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사놓고 안 쓰시면 손해 아니에요, 어머니? 뭐 단풍막 이제 끓여 먹는 거 있거든요. 그거 이제 한 100만 원씩 샀거든. 100만 원씩 샀거든. 얼마 한 1톤 줘요? 진짜 치우겠다. 그렇게 이렇게 되나? 한 1톤 주나? 그걸로다가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했는데 안 가고서는 제주도로 보내준 거죠. 몇 박으로요? 2박 3일. 그쪽에서 외국 보여준다 그래놓고 제주도 간 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제주도로 해도 보내줬으니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솔직히 제주도 여행 가는 거는 100만 원보다 훨씬 덜 들잖아요. 패키지를 2박 3일이면 어머니, 30만 원이면 그 되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보내줄 정도면 그게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남겠죠 뭐. 자기네 돈 두고 장산된 먹으면 하나 비용 안 들고서는 뭐 어머니 그걸로 그 사람들 편 아니에요? 거기 뭐 자식이 있나요? 차라리 그 100만 원으로 이게 자식들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야.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디 갑자기 돼요? 이거는 그 산값에 보내주니까 가는 거죠. 밥값을 내셨어요? 아니면 거기서 안 냈죠. 그냥 거기서 다 해주는 하죠. 거야? 예. 단풍만은 다 드셨어요? 있어요. 아니, 이렇게 알고 원을 갖다 계셨으시는 주셨네. 분께서는 할머님이 막 이렇게 여행 다녀오시고 저 100만 원씩 사셔서 막 아니 저도 몰랐다가 지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뭐 600만 원짜리 하는 물건을 싸게 판다고 해서 이제 현혹시키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현혹 시키는 거죠. 뉴스에서 봤는데 사무실에서 물건 쌓아놓고 파는 거랑도 비슷하고 가지 말라고 해도 할머니는 계속 가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뉴스에 보도된 영상을 제가 준비해봤거든요. 네. 함께 좀 보시죠. 정원이 보세요.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상품 홍보관. 노인 수백 명을 모아놓고 애교 섞인 홍보가 한창입니다. 어머니, 사고 이뻐줄 건데, 민나라는 주지 말고 그냥 딱 여섯 명만 1,000원짜리로 선물해가지고요. 65살 김모 할머니도 쓰지도 않을 물건을 1,000만 원어치 넘게 썼습니다. 1,000만 원어치 넘게 썼습니다.
심지어는 판매 상품을 갖고만 있어도 죽음을 면한다는 허위 과장 광고로 할머니들의 눈과 귀를 현혹했습니다. 업자들은 주로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화장품과 건강식품들을 시중가보다 2~3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자식보다 더 친절하게 해주고 또 많은 또 대화를 나누게 해주고 즐거움들이 많거든요. 현장에 가면 그런 이유 때문에 자주 사기인 줄 알면서 좀 찾아가는 거. 아유, 마음 아파라. 딱 이 상황이거든요. 야. 어머니 보시니까 어떠세요? 뉴스 영상 보시니까 어때요? 봐도 누가 이제 어디 뭐 들어왔는데 안 갈라느냐고 그냥 그러면 그런데 발 끊어서 하다 가서도 나중에 이제 오늘 뭐 주나 하는 그 궁금증이 있어요. 아니, 어머니도 약간은 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있죠. 건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심리 우리 다 그래요. 누가 저번에 저도 휴지 2개 준다고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내려갔다? 1시간을 얘기하게, 1시간을. 그런데 아예 가지를 말아야 돼요. 아예 가지 말아요. 어머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그렇지, 어머니 가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죠. 알고 계시면서도 본인은 그러니까. 자제가 안 되시는 거야. 딴 사람한테도 또 팔라고 그냥 애쓰다가 안 쓰면은 그 마음이 안 됐어서 또 팔아주고 해요. 어머님 그리고 이거는 어머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는 할머님들 중에서 거기서 고용된 할머니들이 있어요. 같은 식구라는 거죠. 그렇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알고 계세요? 알죠. 할머니가 바람 잡는 건 아니죠? 할머니가 바람 잡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니 보니까 그쪽 편인 것 같아서. 몇 번 해보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옛날부터 좀 활동 좀 있었어요? 아버지랑 딸내 키우시면서 되게 억척스럽게 힘들게 사셨거든요. 뭐 전기도 아끼신다고 불도 잘 안 켜시고 물도 아끼신다고 욕조에 물 받아놓고 쓰시고 뭐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도 뭐 아깝다고 뭐 버리기 좀.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아끼시는 거에 반면에 그런 데서는 한 번에 확 쓰니까. 거기서 물건 사면 택시 타고 와요? 아니요. 그럼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비 오는데 큰 휴지 같은 거 막 비 맞으면서까지 집에 가져오시고. 그런 거 아끼세요. 걸어서? 아니 들고 비 맞으면서 걸어오셨다고? 어머니 비 맞지 말고 택시 타면 금방 오는데 택시 좀 타시지 왜 안 타셨어요? 뭐하러 택시비 벌어줘요. 내가 그냥 2발로 딱 걸어오면 운동도 되고 아니, 좋지. 그 행사장고 왜 걸어줘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 장사인데. 예? 택시도 장사해요. 어머니 집에 불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꺼요? 필요 없는 등들 뭐하러 켜놔요. 엄마 필요 없는 물건을 왜 이렇게 싸나요? 그럼 필요하니까 또 사죠. 안 쓰잖아요! 안 쓰잖아요! 쓰지. 아니 안 쓰잖아요! 언제 쓸 건데요? 앉아 쓸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가도. 마음대로 하세요. 신동엽 씨도 얘기했지만 교감할 상대가 없으셔서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좀 같이 보내주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은 안 되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께서 워낙 바쁘시니까. 더 훨씬 바쁘세요. 그러니까 뭐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해도 미리 약속 잡아야 되고. 예. 스케줄이? 연예인이네. 엄마가 더 그러세요. 모임도 더 많으시고. 밭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새벽부터 가시거든요. 짜그맣다고 하는데 300평 되세요. 근데 그걸 혼자 다 하시니까 점심도 안 드시고 바로 행사장 가서 물건 받아오시고. 바쁘시네. 이제 TV까지 걸으시면서? 네. 그러면 이제 보통 하루에 한 끼 드시는데 이제 할머니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막 평소에도 계속 어지럽다고 그러시고. 아이고야. 검진 받아보라고 하는데도 싫다고 하시고. 또 우리 큰딸하고 또 병원에 한번 갔었는데 그런다니까 한 3일은 이제 입원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안 가게 되더라고요. 또 어머니가 어머니 건강도 잘 돌보고 그런 것까지 즐거움을 찾는다면 저희가 할 말이 없을 것 그럼 같아요. 걱정할 게 근데 없지. 어머니 건강은 하나도 안 살피고 거기 가서 쓸 건 다 쓰고 낑낑 매고 차비 아깝다고 그걸 들고 오고 이렇게 어머니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생각하실 때 어머니를 위해서는 안 쓰죠? 안 쓰죠. 그러면 어머님은 결국 그 홍보관에서 다 쓰기 위해서 그 몇십 년을 다 절약하고 아끼고 했던 거예요. 맞아요. 왜 거기 가서는 그냥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냥 쓰는지. 그렇죠. 어머님이 생각하셔도 이해가 안 되시는 거지. 그렇죠. 이제 안 가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솔직히는 행사장을 아예 그냥 끊으셨으면 좋겠는데 행사장에 뭐 가셔서 재밌으시다고 하면
가시는 것까지 좋지만 좀 건강도 좀 챙기시고 할머니 많이 못 챙겨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요. 아이고, 착해가지고. 지호 씨부터. 고민입니까? 아니면? 아, 예. 저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줄이시고 가족들과도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개선 방향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쪽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 가실 거죠, 할머니? 네, 아유, 알고 계셔요. 지한 씨 끊으신다고 하시니까 믿습니다. 이 손녀딸의 마음에 공감이 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4, 3, 2, 1. 우리 손녀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손녀가 그런 바람인데 할머니도 자제하고 안 다닐 테니까 할머니 그냥 노는 데는 방해하지 마. 과연 몇 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자, 지름신 할머니 몇 표인가요? 보여주세요. 133표. 아까도 되게 높았는데. 40? 오! 140. 100. 100. 혼인 신고 못하는 여자. 제목이 아주 강력하죠. 네. 슬기 씨는 했죠? 혼인 신고? 저는 했죠. 빨리 해야 된다. 네네. 모를 수 있으니까. 혼인 신고를 해야죠. 결혼 전날 했죠. 그럼 잘했어. 예. 예. 안녕하세요. 임신 8개월에 접어든 주부입니다. 2년 전에 착하고 다정한 남자를 만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 남편한테 완전 사기당한 것 같아요. 남편은 연애 때부터 지독한 꼴초였는데 오빠 나랑 결혼하면 담배 끊어. 안 그러면 결혼 못해. 야, 당연하지. 마음만 먹으면 그냥 금방 끊어, 담배. 하지만 결혼 허락을 받은 후에도 남편은 담배를 안 끊었어. 아유, 이른다니까. 오빠 내일 모레 결혼식이야 오빠. 담배 안 끊으면 나 진짜 입장 안 할 거야. 미안. 야, 결혼식만 올리면 내가 바로 끊을게. 야, 진짜 한 번만 믿어줘, 한 번만. 그리고 결혼 후에는 내가 아기가 생기면 말이야. 내가 바로 끊을게. 진짜야. 임신 8개월째인 지금은요. 이 아이만 나오면은 말이야. 아이만 나오면은 내가 보이면은 내가 그때 끊을게. 야, 진짜 이거 믿어라. 죽겠네, 진짜. 문제는요. 결혼 전 금연하겠다는 약속을 아직도 못 지킨 바람에 저흰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정말 혼인신고 하고 싶거든요. 제발 결판 좀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담배 약속. 오지호 씨 입장 공부합니다. 어떠세요? 애기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참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담배 태우십니까? 저는 이제 태우긴 하는데 대체 담배 같은 거. 혹시 오늘 오지호 씨 아내분 나오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게 저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결혼하기 전에 담배 필 거라고? 다른 건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운동하는 거하고 담배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술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내도 흔쾌히 오케이. 인정해주고. 사실 제가 에피소드로 예전에 결혼식 할 때 축가로 JYP 형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박진영 씨? 네, JYP가 네가 담배 끊으면 내가 축가를 해줄게 딱 그래서 일단은 알겠어요 형 딱 하고 축가를 부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뒤로 JYP 형을 잘 안 만났죠. 금연이라는 게 저도 지금 한 5년 됐는데 하루에 지금 딱 끊지 않으면은 쉽지 않죠. 대단하시다, 이거 줄여나가고 뭐 이런 건 쉽지 않아요, 진짜로. 담배를 정말 싫어해요. 막 담배를 태우지 않는 남자 무조건적으로 배우자의 조건이. 근데 저희 신랑은 다행히도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점수를 많이 먹고 들어간 게 있었죠. 담배는 그렇다 치고 뭐 결혼할 때 조건 같은 거. 조건 같은 거 저는 일단 제가 키가 작으니까 2세를 위해서 키가 180은 넘어야 된다. 지금 남편이 180이 넘어요? 아니요, 173.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콩깍지가 씌이니까 이게 다 2m로 보이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니까. 서장훈이 따로 없더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뒤에서 나오시죠. 임신하셔서. 음료를 이렇게. 불편, 다리 뻗으시라고. 왜 그래? 아유, 우리 애기. 애기. 우리 애기. 뱃속에 애기. 우리 애기, 배에 있는 애기 추운가 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남편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하는 여자 홍성에서 온 김수희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남편이 꼴차라고 지금 사연에 나왔는데 어느 정도 담배를 피웁니까? 남편이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렇죠. 밖에 같이 안 있으니까. 네. 근데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남편이 담배에 찌든 냄새가 찌든 냄새. 나지. 너무 싫어. 싫지, 그러면. 왜냐면 2차 흡연이 더 이게 안 좋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또 아이를 갖고 있으니까 더 예민하고. 우리 저 박슬기 씨처럼 결혼 전에 이상형이 뭐 비흡연자셨어요? 네, 저도 이상형이 술은 많이 마셔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일 정도로 이제 담배 피우는 남자는 정말 싫어했어요. 싫었는데 근데 어떻게 나쁜 각지가 더 어떻게 싫었구나. 아이고. 소개받을 때 제가 담배 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지금까지 담배 끊으란 여자가 없어서 안 끊었지 당장 끊을 수 있다고 요게 살았구나, 요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가 없어서 내가 안 끊었지? 당장 근데 여자 끊으면 끊어야지. 이게 전문 용어로 개수작이라고 하거든요. 담배 때문에 되게 많은 그 고민이 왔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막 아주 심한 고민은 아닌 것 같은데 양반이신 것 같은데 좀 그래도. 남편이 끊으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준 적도 없었고요. 하루 이상 금연을 실천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를 가지면 끊을 줄 알았어요, 저도. 네. 아이를 가졌는데도 끊을 생각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있고 만삭 때까지 끊겠다 했는데 지금 또 이제 만삭이 됐잖아요. 지금 만삭이고. 아직도 이제 피고 만삭인데, 있어요. 예. 근데 진짜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네, 제 마지막 무기라고 생각하고. 근데 진짜 지금- 계속 안 끊으면 계속 안 해줄 거예요? 아니, 네.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 아이도 제 호적에 올리기로 마음 먹었고요. 안 끊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혼인 신고를 안 했으니까 호적을 제 앞으로 올리겠다고 얘기도 했고. 그럼 남편 충격받아요? 전혀 심각성이 없어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듣고서는 설마 하겠지. 같은 김 씨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같은 김 씨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김씨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같은 김 씨라 다행이라고. 수장 남편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요. 남편분, 네, 아내 고민 이해가 되세요? 반만 이해가 되네요. 반만? 반은 왜? 직장에서 같이 담배 피는 친구들 그 아내들은 다 이해해주고 동생도 담배를 피거든요. 네. 저희 재수 씨도 다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만 유독 이해를 못 해주니까. 아니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 약속을 안 했으면 약속을 상관없는데 했어. 약속을 왜 했어요? 차라리 오지호 씨처럼. 나 진짜 담배는 나는 자신이 없다. 그냥 내가 다른 건 최선을 다하겠지만. 왜냐면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저도 그걸 잘못한 게 여태까지 한 번도 금연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끊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도. 괜히 약속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죠. 저도. 아이고. 이 담배가 저 마치 감 좋아. 행사장 같은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한 번도 안 끊어보셨다는 거니까, 그죠? 아니요. 끊어봤어요? 네, 하루 끊어봤어요. 하루? 네, 결혼하고 나서요. 끊었더니 어때요? 금단 현상이 하루 네, 그렇죠. 하루 종일 이제 끊기 시작하면은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짜증나고 그러시죠? 네, 짜증부터 나고요. 네. 온통 머릿속엔 담배 생각뿐이 안 들어요. 어느 정도 피우십니까, 담배를?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솔직하게 거의 하루에 2갑 정도 피워요. 뭐가 많다. 그리고 시원한데? 그리고 사실 피운 기간이 한 15년 정도 되거든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 34살이요. 아, 그럼 20살 정도 때부터 고3 뭐. 고3 무렵부터. 아니 그럼 막 줄담배도 피우시고 그러나 봐요. 2갑을 하루 안에 어떻게 펴? 아니요, 저는 몸 생각해서 줄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몸 생각해도 줄담배는 안 된대. 몸 생각해도 줄담배는 안 된대. 아 진짜. 몸 생각해도 줄담배는. 근데 결혼 전에 결혼하고 맞으면 끊겠다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하도 많이 그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약속을 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아내가 임신하기 전에 그러면? 임신하기 전에는 그것도 그냥 버릇처럼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약속을?
아니요, 저는 항상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약속을 해요. 저는 뭐 정말 담배를 많이 폈고 뭐 술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술, 담배 얘기 나오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 지금은 제가 안 피거든요. 저는 뭐 2갑 반, 3갑까지도 많이 계속 폈던 것 같고 그랬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노력을 많이 했죠. 어떤 거? 금연 패치도 붙여보고요. 패치. 네, 목캔디도 먹어보고. 목캔디? 목캔디 먹는 거는 뭐 노력. 제가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을 갔는데 그게 거기서 다 준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데 그게 시간이 있더라고요. 나가는 시간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러면 오지호 씨처럼 전자담배나 이런 대체담배로 조금. 전자담배 저도 피워봤는데요. 그거는 아예 담배랑 맛이 틀려가지고 피우나 마나. 담배를 끊으실 분이 맛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뭐가 중요해요? 근데 왜냐면은 슬기 씨 맛은 되게 중요해요. 아, 그래요? 어떠한 맛이라도 맛은 그만, 영자 그만. 예. 맛 얘기가 나와요. 좀 줄여보자. 네. 줄여보자 생각 안 했어요. 저도 워낙 많이 피니까 그래 술 먹을 때만 피자. 평소에는 피지 말자. 이래가지고 정말 그걸 지키니까 좀 줄이게 되더라고요. 대신 정말 낮술을 먹게 되더라고요. 낮술을 지켜야 되니까. 아니 정말 그러면서 전 좀 줄였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시간 간격으로 펴보자 그런 것도 해보고 이제 저도 똑같이 밥 먹고만 펴보자 그렇게 했는데 버릇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다가 또 며칠 하다가 또 원상태로 또 피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좀 아내분이 조금 뭐 딴 분들에 비해서 좀 유별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 아내가 좀 민감해서 그런가 후각이 발달해서 그런가 저한테 담배 냄새 조금만 나더라도 한 1시간 정도 뭐라 그래요. 계속 1시간을 꾸준하게? 네, 그러면 저는 그냥 말하지 말고 화나면 때려라 그렇게 하거든요. 화나면 때리라고? 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1시간 정도 그렇게 뭐라고 하면 못 견뎠을 거예요. 예전에는 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더 뻔뻔하게 뭐래요? 내가 피우고 싶어서 피우는 게 아니라 몸에서 원해서 피우는 거다. 몸에서 원해서 피우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남편이 하고. 임신한 것 같은데요. 아내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제 직업이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제가 담배로 좀 푸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 이해를 못 해주니까 또 스트레스 받아서 또 피우고. 아내가 잔소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잔소리를 하세요? 솔직히 처음 부분만 이제 듣고 그 다음부터는 좀 딴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서.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그것도 내공이 보통 내공이 아닌데요. 듣고 있으면 제가 꼭 죄인이 된 것 같고. 아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억나는 거 중에 뭐 있어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네. 제 폐에서 냄새가 난대요. 그거는 제가 폐를 냄새가 난다고? 어떻게 닦을 수도 없는 거고. 폐에서부터 인내가 난다고 인내. 폐샤워를 할 수도 없고 폐샤워. 네네. 폐에서 이제 속에서 올라온다고 숨쉴 때마다. 인내가 난다 해서 자다가 정말 깰 정도로 좀 제가 좀 유독 예민한 것 같아요. 혼인신고 안 한대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겠다는 생각으로 저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아내는 언젠가 끊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사는 건데. 그래요. 기다려주고 있고 노력을 오히려 아내분이 더 하세요. 본인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아니 여기 나올 정도면 아내가 정말 혼인신고를 안 할 것 같은데 네. 남편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저도 아기 낳기 전까지는 끊을 생각이에요. 많이 들어보면 진짜. 생각이 안 남았어요. 아기 낳기 전까지는요. 이게 바로 네. 개수작 넘버 2인가요? 저도 끊을 생각이고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무작정 안 피는 방법뿐이 그럼 없다고 딱 하더라고요. 안 펴야 돼요. 네, 그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언제요? 아기 낳기 전까지. 전 3번째 사연을 안 듣고 갔었어야 되는데. 많이 불편해하시네요. 아니 근데 자불안석이야. 저는 저분의 마음을 조금 이해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겠죠. 차마 제가 담배를 좋아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드릴 수 있는 지금- 게 없네요. 본인은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는 혼인신고를 아마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절대 안 할 거예요? 절대로 안 끊으면? 네, 하지 않을 생각이고 제가
남편한테 바라는 건 딱 담배 한 가지거든요. 다른 거 다 이해해줘요. 그러니까 취미가 낚시인데 낚시도 다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왜 놀랐어? 도지한 씨 왜 놀란 거예요? 여자친구나 와이프들이 제일 이해하고 참기 힘든 취미 중 하나가 낚시예요. 그걸 이해한다니까 놀란 거예요? 그걸 이해한다니까 지금. 사실 낚시 때문에 저희한테 사연도 많이 왔었거든요. 많이 왔죠. 술자리 있는 것도 다 이해해주고. 담배 필 수 있는 자리도 이해해줘요? 웬일이야. 그리고 근데 또 다 담배를 많이 피는 자리예요. 그러면 딱 하나만 정말 해줬으면 담배만.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아니, 지금 되게 강력하세요. 다 이해해준다잖아요. 담배만 끊어달라잖아요. 와이프가 뭐 다 이해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 올해 낚시 한 번뿐이 안 갔고요. 지금 10월인데 오늘 한 번 갔어요? 네, 저 회식도 2번인가 뿐이 안 했어요. 어쨌든 갔잖아요. 이게 다 이해해준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참 난감합니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해줘서 못 간 거예요, 낚시를?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건 거지. 아내는 이해한다잖아요. 못 가게 하고 아니,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매주 주말마다 낚시를 가도 상관없어요? 회식 한 달에 2번. 얘기를 좀 더 그건 해봐야 아니겠어. 돼. 아니, 그러니까. 회식 괜찮아요. 한 달에 2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술 먹는 건 이해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건 아내가 술을 좋아해서 이해를 해주는 거거든요. 아, 지금 임신해서 안 드신 거고. 네네. 임신하기 전에는 회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일주일에 그래서 회식을 이해한다 그랬구나. 매일 술 먹고 오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런데 아내 주량이 한 병도 안 돼요. 술 잘 못 드시네. 네네. 근데 이제 한 병 딱 이제 먹으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먹는 거예요. 아, 술을 먹는 상황. 네네. 아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내 주사는 이제 사람들도 다 아는데 이제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저는 뛰어만 다니면은 되는데 이제 뛰어다니다 넘어지고 술 취했으니까 넘어지고. 야, 그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더라. 있어요. 네. 제 친구도 술 먹고 뛰어서 집에 가요. 뛰어서 집에 가는데 일어나면 되게 피곤하대.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해요? 뛴 거는 기억이 나요? 몸이 피곤하죠, 다음날. 기분이 좋아서. 또 뭐 있어, 또 얘기하는 거. 또 이제 집이랑 신났어. 지금 신났어. 얘기해봐. 얼굴이 신났어. 집이랑 아내 이제 회사가 기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매일 기차 타고 이제 출퇴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술 먹고 이제 자니까 내리려고 이제 못 내리는 거예요. 어이구야. 차 돌려서 이제 기차역에 이제 기차 따라서 저는 내려가는 거죠, 똑같이. 기차 따라서 내려가면서 이제 잠깐, 지금 자리 바꿔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이제 뭐 임신 때는 어쩔 수 없이 안 드시고 계신 상황이라. 아, 근데 제가 회식 자리가 그렇게 많다고는 했는데 연말 때 그렇게 좀 많았었던 거고 평소에 많지는 않아요. 한 번 마시면 제어를 못했던 건 인정하고 지금 이제 임신 때문에 술을 안 마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안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힘들었던 거 이런 거 다 인정하고. 야, 그거 인정한대요. 인정하잖아요. 근데 저는 술 먹는 거 뭐 이해해요. 저는 다. 그래서 담배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분이 어떻게 도와주면 저 급연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맨날 혼내지 말고 그냥 저를 지켜봐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아니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지켜봐줬으면 좋겠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게 뭐야? 당신이 약속을 몇 번을 어겼는데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아내가 담배를 끊어도 6개월 동안 끊어야 그거를 인정을 해주겠대요. 그 6개월이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 멀리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6개월을 끊으면 피겠다는 얘기죠. 계속 안 피는 거지. 한 달 정도로 줄여줬으면은 이제 금연이란 의미를 모르시나 봐요. 아니 그러면 한 달만 끊고 다시 핀다고? 아니 노력을 해보겠는데 6개월은 너무 멀리 그게 보이더라고요. 위기가 있거든요. 3일. 아내는 그 좋아하는 술을 아이 임신하고는 딱 끊잖아요. 지금도 8개월인데 만약에 술을 진짜 고주망태 먹고 뭐 아무 데서 자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죠. 그러면 아내는 희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아빠로서 남편을 위해서도 희생해 줄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못 먹는 건 아닌가요? 남편도 임신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 애가 그만큼 나와 있어요, 심지어. 공개롭지만. 담배를 무조건 끊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네. 근데 잘못된 건 뭐냐면 약속을 했잖아요. 네네. 그게 잘못된 거 약속 안 했으면 표현 돼. 뭐라 그러시겠어. 근데 그걸 전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빠가 또 담배를 너무 좋아하셨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빠의 부재는 가정에게 너무나 정말 큰 상처고 그 이후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도 주변에 이제 아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되게 부럽거든요. 일단은 네. 담배를 끊으면 아내도 좋지만 본인이 좋죠. 그럼요. 건강해지니까. 아니 이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사랑한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담배 냄새인 거야. 이분은 그 냄새에 못 맡겠다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대잖아요. 그러면 아기 낳기 전에 꼭 제가 꼭 끊을게요. 만약 못 지키면 어떡할래요? 만약 못 지키면 어떡할 본인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 꼭 지키겠습니다. 아니 못 지킨다면 어떡할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못 믿게 했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뭐 양쪽의 소년이 몇 번이에요 지금? 아니, 지금 차라리 뭘 거야? 그건 못 지킬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요것만 모면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웃으면서 예, 꼭 지키겠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은 말이에요. 지금은 아내랑만 하는 약속이 아니고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시청자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전 국민이 증인이에요 지금. 어르신들이 가면서 담배 피는 모습 보면 뭐라 그러세요? 못난 놈 하면서 이렇게 막 그게 무슨 창피야. 차라리 약속을 하지 마요 지금. 못 지킬 것 같잖아요 솔직히. 아 그래도 아내가 이렇게 싫어하니까 저도 이제 끊도록 노력을 하는데 꼭 아이 낳기 전까지는 꼭 끊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못 지키면 나쁜 놈이죠. 못 지키면. 뭐 못 지킨다고 해서 제가 뭘 해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꼭 지키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지키면 무슨 보상 같은 걸 해주는 건 어때요? 금연을 하면 금단 현상도 많이 나서 이제 간식 같은 거 많이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하면 저는 돈도 충분히 용돈 올려준다. 줄 수 있고. 용돈 올려준대. 근데 제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인데 올려봤자 40만 원일 텐데 그렇다고 크게 제 삶이 뭐 의지가 좋아지거나 없어 지금 끊겠다는 의지가 없어. 아니, 보상-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주면 하겠어요? 아니요 그 용돈 올려주고 그런 건 필요 없고 네. 그냥 저를 믿어줬으면 아무 소리만 좋겠어요.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 네네. 그러면 저희가 아기 출산하고 찾아가 봐도 돼요? 근데 아기가 2달 후에 나오는데 이제 6개월을 끊어야 인정을 해준다는데 지금부터 아 인정이고 뭐고 간에 그냥 끊는 거는 끊는 거야. 끊고 그렇게 많이 찾아요. 말씀이 좀 아니면 지금 뭐 많으셔. 얘기해요. 네. 확실히 못 갖고 뭐 하루에 뭐 반강만 피겠다. 그러면서 점점 줄여가겠다. 근데 또 제가 담배 끊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근데가 그렇게 많아 근데. 안 끊고 싶은가 봐. 나 진짜. 그 사람한테 들었잖아요. 네네. 이쪽도 끊고 저도 끊고. 끊었잖아요. 저도 끊었잖아요. 근데 담배를 끊으면 진짜 건강에도 완전 좋아지고 생활에 좀 달라져요, 되게. 예, 진짜. 아, 진짜 끊으면 진짜 좋습니다. 하루아침에 딱 끊어야 돼. 줄이는 건 안 돼요. 맞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분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는지 남편한테 한 말씀 하세요. 이제 남편한테 좀 거칠게 얘기하고 했던 부분들이 좀 스트레스로 받았었던 것 같아요. 좀 믿어주고 그래요, 하는 거를 그래요. 좀 잔소리처럼 느껴지지 않게. 만약에 진짜 노력할 때는 옆에서 진짜 응원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이제 오지호 씨부터 가겠습니다. 오지호 씨? 일단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기가 나오면 꼭 끊으셔가지고 성공하셔서 아기한테 좋은 냄새 풍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담배 피지만 이건 고민이다. 가족을 위해서 고민이라고 한 표 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슬기 씨? 저도 두말할 것 없이 고민이다고요. 담배는 어떤 걸로도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라고. 저도 얼마나 힘드실지 이해가 되지만 그럼 아내하고 자기 아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단 한마디네요. 약속을 지키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예. 고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뿌리잖아. 됐습니다. 그만. 약속을 짝 마지막으로. 여보 지금까지 내가 거짓말만 하고 맨날 끊는다고 했는데 이 방송도 나왔고 하니까 이제 꼭 노력해서 아기 나오기 전까지는 꼭 끊을게. 그리고 항상 사랑해. 어머니 행사장이 더 재밌어요? 여기가 더 재밌으세요?
좀 있어요. 어머니, 예. 남편이 담배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그렇죠? 마이크 어머니한테 좀 줘보세요. 네. 어머니가 한 말씀 해주세요, 남편한테. 맞아. 아니 나는 담배 냄새 제일 세게 진짜. 네. 끊으면 주면 너무 좋지. 예. 애를 생각해서도. 엄마는 행사장 끊어요? 안 끊어요? 끊어요. 예. 자, 지금 몇 표가 나왔지? 결과 혼인신고 못하는 여자 보여주세요. 자, 끈자리. 6. 자, 146이면은 1등으로 올라간다. 자, 140점.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혼인신고 못하는 여자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응원 상금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